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0번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어법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일반적으로 그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한 두 개 정도 나왔네요. 자, 일단 내신이니까 그래도 흐름 따라서 해석하고 분석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동물들은 어떠냐? 동물들은 아주 이건 규칙적으로 레귤러리니까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라고 해도 돼요. 인게이지인하면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죠. 관여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관여하다. 여러 가지 뜻이 너무 많은데 그냥 관여하다라고 해석하면 전반적으로 해석이 다 됩니다. 이거는 미래 지향적인, 이게 A 오리엔티드 하면 뭐뭐 지향적인, 그죠? A 지향적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future가 들어갔으니까 future oriented 하면 미래 지향적인 행동, 만약 past oriented 하면 과거 지향적인 행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뭐 money oriented 하면 돈 지향적인, love oriented 사랑 지향적인, 이해되시겠죠? 이런 행동에 관여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행동.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rom nest building, nest가 둥지죠. 둥지 짓기에서부터 to hibernation. hibernation 하면 동면이에요. 동면에 이르기까지 미래 지향적인 행동이란 건 미래를 예상하고 하는 행동이죠. 일종의 미래를 예상하고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둥지를 짓는다는 건 새끼가 나올 걸 예상하고 짝짓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둥지를 짓는 거고, 만약에 수컷이 미리 둥지를 짓는다면, 그리고 하이버네이션은 겨울이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동면에 들어가는 거죠. 겨울이 추운지 안 추운지 모르니까 미래 지향적인 그런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행동이죠. 명백히 이러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기능적으로 미래 지향, 이게 비슷한 뜻이에요. 프로스펙티브가 이건 future oriented랑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전망을 두고 하는, 앞에 이럴 거다라는 전망을 두고 하는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이건 기능적으로 봤을 때. 기능적으로 맞죠? 앞으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능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만 그 정도입니다. 어떤 정도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럼 뒤에 to the extent가 있었다는 거죠. 뭐만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것들이, 여기 이러한 행동들이 통제되는 그 정도는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이게 주어죠. 요건 선행, 요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 타는 게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인지적인 과정에 의해서 통제되는 정도는, 인지적인 과정이죠. 이 과정에 통제되는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오픈 퀘스천 하면 뭐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죠. 열려 있는 문제니까 그거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처음 읽어보면 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좀 어렵습니다.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동면을 예를 들어 봅시다. 동면도 올겨울에 추울 거라고 예측한 거잖아요. 만약에 겨울에 이렇게 춥지 않으면 동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추울 거라고 예측했을 때 그런 행동들이, 동물들이 관여하는 행동들이 과연 생각을 하고서, 즉 인지적인 과정, 어떤 생각 추론, 인간의 인퍼런스 같은 추론 같은, 또는 디덕션, 그죠? 연역적 추론 이런 것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과연 이끌어지는 건지 유도되는 것인지의 그 정도는 아직 의문이라 이겁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즉 알고서 하는 거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냐, 그냥 둥지 지을 때 됐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동물들의 행동을 검토해 보는데 이제 이런 행동을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이팅 버즈 하면은 이주하는 새들이야, 그죠? 철새들을 얘기하는 거야. 마이그레이팅 버즈는, 철새들은 장거리를 이동합니다, 그죠? 뭘 피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이제 이동 안 하면 하이버네이션, 동면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없이 ever having experienced,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이. 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겨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이. 그 다음에 이주하러 갔을 때 더 따뜻한지, 그지? 거기가 얼마나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지, 만약 처음으로 이주하면
그죠? 그런 더 따뜻한 기후에 대한 경험을 함이 없이 또는 2주의 여행을 그 이동의 여행을 갖다가 이전에 해본 경험 없이 본능적으로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인지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것이 과연 이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런 걸 예상하고 하는 건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without 전치사잖아. 전치사 다음에 ing 나와야죠. ing 나와 즉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having 플러스 pp가 나온 거죠. 이렇게. 이걸 무슨 동명사라고 그래요? 완료 동명사라고 그러죠. 완료 동명사. 완료 동명사는 보통 언제 씁니까? 완료 동명사는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무슨 동사가 있었죠? 본동사가 있었죠? 요 전체 동사보다 요게 먼저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걸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경험하기 그죠? 이동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었기 전에 과거에 이런 것을 경험했었기 전에 이런 의미니까 완료 동명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고1, 2 정도 되면 이제 완료 동명사 가지고 선생님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한참 설명을 할 거죠. 이런 거 I'm sorry. 나는 유감입니다. 자, 뭐가 유감이냐면 이런 사실이 유감입니다. 그죠? 당신이 그럴 거야. 그가 거기에 갔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He went there yesterday. 어제 그가 거기에 간 게 자기 마음에 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아마 여기서 he는 자기와 관련된 어떤 사람인가 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미안함을 표시한 거죠. 이게 지금 이게 I'm sorr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고 있죠. 한 문장 안에. 그죠? 이거를 복문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해서 이걸 단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주어 동사가 한 번만 나오는 걸로 바꾼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I'm sorry. 나는 유감입니다. 이때 요 대시 이게 형용사의 목적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물론 약간의 이론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을 미안합니다라는 유감입니다라는 뜻이니까 형용사의 목적어라고 했을 때 이게 주어 동사 한 번만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접속사가 사라져야 방패막이 사라져야 이게 이렇게 충돌하거든요. 이제 막았던 방패막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주어 동사가 하나가 되는데 주어 동사가 한 번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라질 때 동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거의 그냥 사라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형용사에 알맞은 뭘로 전치사로 이렇게 바뀌어요. I'm sorry for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I'm sorry for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이야? 거기에 갔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가 거기에 간 것이. 그러면 일단 뒤에 거부터 해석해보면 원래는 전치사니까 ing 이렇게 뭐가 going이 나와야 되는데 going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그치.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니까 having gone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갔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누가 이제 이 의미상의 주어 요를 표시해줘야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에요. 이렇게. 둘 다 됩니다. 원래는 소유격이었는데 미국 애들이 자꾸 목적격을 써서 얘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유감입니다. 그가 거기에 갔었던 것이 이거를 완료 동명사라고 그래요. 완료 동명사의 포인트는 이것처럼 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인데 얘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 있죠? 현재 완료라고 하는 우리 완료 시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yesterday 써주면 어떤 친구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현재 완료인데 어떻게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그 부사와 함께 쓸 수 있습니까? 맞죠? 현재 완료는 명백한 과거를 표시해주는 부사와 함께 못 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죠? 얘는 완료 동명사나 완료 부정사나 완료 분사 구문이란 거 얘네들은 우리 표시예요. 표시. 여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라는 표시지 현재 완료 우리 CJ 현재 완료는 아무 관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랑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완료 동명사가 나와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경험한 적 없이 여행한다는 거죠. 이 이주하는 새들은 이 철새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뭘 알 수가 없냐면 그들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고 왜 이러한 행동 과정이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지 알 수 없고 그냥 한다는 거죠. 보통 유전자에 새겨져 있죠 이것이. 자, no 다음에는 대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려면 뒤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기엔 뭐가 좀 많이 어색하죠. It is the year Albert 이런 문장은 없죠.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떤 문장이 여기는 원래 어떤 문장이냐면 이 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avoiding의 목적어가 일단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요거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영작 한번 해서 넣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what을 쓰는 거죠?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what they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를 avoiding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선생님, it is는 뭔가요? 그러면 여기 what이 이렇게 된다면 what이 나오는 게 쉽죠. 왜? avoid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보통 이 정도가 모의고사랑 수능에 나온다고 한 다음에 한 번 더 꽈죠. 이걸 갖다가 이때 강조 구문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의문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돼요? 원래는 it is what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are avoidin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의문문을 강조할 때는 일종의 이것도 간접 의문이긴 하지만 의문문이잖아요. 이걸 강조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what이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what it is 이렇게 that they are avoid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진짜로. 그때 요 대시 요럴 때 원래 이때 강조구문의 대신 생략이 잘 안 되는데 요럴 때 대시 생략이 가능해요. 의문사를 이렇게 강조해 줄 때. 그래서 여기서 대시 지금 생략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을 강조해 준 이런 의문문의 형태인 거예요. 이게 what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되겠습니까? 자, 밑에 해설이 잘 나와 있어요. 밑에 해설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또 나중에 따로 질문하세요.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간접 문문 형태도 들어가 있고 이때 강조 구문에서 특수한 의문사 강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복잡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디서 수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틀리겠죠. 여태까지 나온 적도 없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은 건 물론 대신이야 와시는 잘 나오는 건데 이 문장 구조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새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왜 이러한 행동 과정이 그들에게 유익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새의 개체입니다. 다른 이주 경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 경로가 하나는 원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식지라고 한다면 겨울 동안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하나는 동남쪽으로 가는 거야. 이주 경로가 다른. 얘는 우리 한국으로 오고 얘는 일본으로 오는 거야. 예를 들어 러시아에 사는 새들인데 어디 겨울 동안 러시아가 너무 혹독하니까 한국과 일본에 가서 이거를 이제 계절을 보내는 거죠. 이런 A와 B 이주 경로가 다르죠. 이런 두 마리 새 개체가 그 개체군이 서로 이종 교배됐을 때 크로스 브레드 하면요. 이게 브리드가 번식시키다는 뜻이 있거든요. 번식시키다. 그러니까 크로스는 교차로 번식시키는 거니까 이 개체군 사이에 이렇게 교차로 번식이 됐을 때 새끼를 이렇게 낳게 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한 이 새끼나 후손을 오프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이주한다는 거야. 어디로? In a direction halfway. 중간 방향을 이렇게 얘기하죠. 요것과 요것 사이에 중간 방향으로 이주한다는 거야. 뭐와 뭐 사이에 그들 부모들의 어떤 것 방향이죠. 여기서 이걸 가리킨 a direction이죠. 즉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죠. A냐 B냐. 중간 방향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중간 방향 요렇게. 얘네들은 요 중간으로 가는 C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C는 나라가 없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없는데 어쨌든 일로 온다는 거죠. 뭘 암시하면서 이 말은 뭐야? 이주 경로가 학습한 게 아니죠. 유전자에 있다는 거죠. 각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들의 이주 경로가 유전적으로 결정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주 경로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걸 암시하면서 하면서 그들 부모의
중간 방향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부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모든 미래지향적인 동물들에 있어서 모든 미래지향적인 행동이 최소한 어떻게 된다? 인식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여겨질 수 있다. 뭐로서 여겨질 수 있냐면 미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 대신에 미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지만 간주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낫이 있으니까. 그죠? 인식이 아까 포함됐는지 안 포함됐는지 의식하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질문이 열려 있었다고 그랬잖아. 얘네들이 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행동이 그 의식의 정도는 여전히 어느 정도 의식이 관여되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는 의식이 관여됐다고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미래지향적인 행동이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미래에 대해서 관한 의식을 이런 것을 알고 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는 없다는 거야. 그 대신에 이건 뭐야? 유전적인 거죠.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거야. 타고난 반응이라는 거죠.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거. 그죠? Natural response라는 거.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뜻이죠. 그죠? 어디에 대해서 자연적이라는 건 뭐야? 계절적인 변화라든지, 그지? 어디에 밤과 낮의 길이, 그죠? 낮의 길이에 대한 또는 호르몬에 대한, 그죠? 호르몬에 관한 계절적인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자연적인 신호 또는 만약에 이제 학습된 걸 수도 있지. 학습된 신호에 의해서 대한 아주 자동적인 타고난 그런 반응이란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나데이 법리죠.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미래지향적인 행위가 꼭 인식을 포함하는 것,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자동적인 행위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최대한 추론은 할 수 있죠. 이렇게 중간 방향으로 가는 걸 보니까. 재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미래지향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과연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밑에 좀 어려웠던 요 구조는 나중에 이해 안 되면 선생님 다시 물어보고 요 정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강에서 만납시다.